자, 오늘 이제 금강역사는 왜 배를 까고 있는가? 이게 노출을 해도 되는 건가? 절에서 나시 입고 와도 할매들이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놈 자식이 배를 까고 말이야. 지가 무슨 옥태견이야? 왜 배를 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깐다는 가장 1차적 이유는 뭘까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를 보면 그게 이제 초콜릿 복근. 근데 그 복근도 되게 웃겨요. 자세히 보면 금강역사 복근은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강역사는 석굴암 금강역사입니다. 석굴암 앞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하고 있잖아. 엄청나게 힘 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명의 금강역사가 있어요. 한 명은 나라형 금강, 하나는 밀적 금강입니다. 나라형 금강, 밀적 금강. 그래서 나라형 금강은 입을 벌리고 있고 밀적 금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아금강, 훔금강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처럼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좌측에는 입을 벌리고 있고 우측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금강역사가 있습니다.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 이렇게. 좌우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내가 보는 방향에서 좌우가 아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른 중심의 좌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중심의 좌우. 상대 중심. 부처님의 좌우보처 이러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우좌가 되죠.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본다. 그래서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금강역사가 있는데 옷을 벗고 있죠. 그리고 금강역사라고 하는 건 금강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게 만질 맛이 있다, 쫀득쫀득하다.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운동 많이 해서 씹을 맛이 있대. 응?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한 얘기여서 식인종 얘기, 식인종. 식인종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금강역사가 뭐 하는 거냐면 문지기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나라연 금강이 진짜 A급 금강이고 밀적 금강은 나중에 추가되는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가운데 딱 이렇게 대기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문 앞에서. 그러니까 문지기. 예전에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 왕궁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영국에 가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근위병 이렇게 근위병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 골무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쓰고 있는 애 있잖아. 그죠? 가보면.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걔 안 움직이잖아. 참,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참,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 저게 뭔가 싶지?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는 걸로 먹고 살잖아. 월급 받고 있잖아. 그렇게 서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 교도관들, 군대 교도관들, 뭐, 이런 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말 들어보면 발가락 움직인대.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싹싹 움직이고 있대.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근위병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자꾸 찝쩍거리면 뭐라고 한다. 자꾸 찝쩍거리면 그거 놀리면 뭐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왕실이 있는 데는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창덕궁 이런 데서 뭐 수문장 교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지기 그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뽀대가 나느냐, 문이니까 양옆으로 벌어질 거냐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나라형 금강 한 명만 있었고 그게 이제 문 양쪽으로 되면서 밀적 금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나라형 건강은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코끼리 중에 일반 코끼리, 회색 코끼리보다 흰 코끼리가 뭐 100만 배인가 힘이 세요. 아니 뭐 몰라. 그냥 하는 얘기. 그리고 그 흰 코끼리 중에서 어금니가 4개 있는 놈이 2개 있는 놈보다 또 뭐 100만 배인가 세고, 그다음에 그 4개 있는 놈보다는 6개 있는 놈이 또 100만 배인가 세고 뭐 이래. 그리고 나라형 건강은 그 육아백상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보다 또 뭐 100만 배인가 세대. 그냥 세다는 얘기요. 줄창 세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코끼리 힘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센 거의 상징이었지. 옛날엔 다 그래요. 다 그래. 우리도 그런 거 지금도 쓰고 있는 거 있다. 말의 힘. 그래서 차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몇십 마력, 뭐 100마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한 마리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코끼리 안 하고 말했습니까? 코끼리 없죠. 코끼리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 그리고 이게 되게 미개한 얘기들이에요. 마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 센 힘을 가진 놈도 있고 좀 저질 체력 말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그럼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큰데 옛날에는 다 그래. 이게 기준이 도량형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한 촌 그러면 요 길이를 한 촌이라 그러거든. 요 마디촌. 야 이게 저하고 여러분들도 차이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팔 때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재고 살 때는 내 손가락으로 재면 이게 촌치기라고. 무슨 환치기도 아니고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척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한 뼘이거든. 한 뼘을 기준으로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한 뼘이거든. 이렇게 이것도 엄청 차이 나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올걸. 그리고 예전에 보면 뭐 서양에서는 큐핏 이래가지고 나오면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도량형을 만들고 인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힘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좀 다 딱 생각해봐도 동일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인도에서도 일유순 이러면 그 유순이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뭐냐면 왕이 하루 동안 행차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야, 왕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야, 빨리 가자, 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쉬엄쉬엄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자빠졌을 수도 있고, 야, 이거 진짜 애매한데. 그래서 보통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4km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량화돼요. 우리도 일척하면 25cm, 30cm, 35cm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다 이렇게 정량화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도량형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관련된 기준들이 시작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차지예요. 걸어다니는 차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코끼리 100만 마리라고 하는 100만 마리의 힘이라는 것도 겁나 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겁나 센데 금강적까지 들고 있고 최고의 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몸도 몸짱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쁜 놈은 다 좁힐 수 있어. 그러니까 보디가드고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고 그 다음에 호위무사고 이런 용도인데 내가 최고로 세요. 황비용이 보디가드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시각적으로는 못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무술에 능하고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팔뚝이나 이런 데 막 근육이 장조림 근육이 막 쪽쪽쪽쪽 붙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확실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신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해가 뭔 뜻이냐면 많이 안 베껴본 거야.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들을 보면 신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껴보고 해부해보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유럽에 가서 우리가 미술관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서 조각상들을 보면 야, 사람이 참 진짜 사람 같다 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금강 역사 이렇게 보면 식스팩도 웃기는 식스팩이라고 이게 자세히 보면 존재할 수 없는 식스팩이에요. 저거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근육의 조건이 아니야. 그리고 팔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뭐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과장됐다. 세 보이려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두꺼비 앞에 뱀이 이렇게 딱 다가가잖아. 그러면 두꺼비가 몸을 이렇게 쫙 올려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나 크다. 네가 나 못 먹어. 너 먹을 수 없어. 너 잘못해서 독만 소비한다. 뭐 이런 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 금지. 약간 걔네 그 배를 까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폴리스 라인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너 왔다가 훅 간다.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이건 조각이고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몸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깐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보일수록 위치가 떨어져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예전에 그 이상한 영화 뻐꾸기 밤에 울었다. 이런 영화들 보면 그 하인이 마님 하면서 나올 때 언제나 이렇게 우통을 까고 왜 그런 영화들이 예전에 그 시리즈 있는데 왜 마님은 돌쇠에게 고봉밥을 줬을까? 뭐 이런 거 화두야 화두. 제목인데 퀘스천 마크가 붙어. 근데 그 돌쇠가 언제나 이렇게 탁 장작을 패면서 우통을 까고 장작을 패지. 아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헐벗고 나오면 대부분 이제 신분이 떨어지는 좀 천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을 보일수록 천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최근까지도. 그래서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몸을 많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조금 안 좋게 보는 인식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시절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센세이션했었던 게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 지금도 그거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미스코리아 대회는 있는데 저게 없어졌어.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방송해 주는 게 없어졌어. 왜 그게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평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한다라고 해서 근데 예전에는 볼 것도 없고 이랬는데 미스코리아 대회가 굉장한 인기였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 그 등용문이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배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나운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고현정 씨도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맞잖아. 미스코리아 선 했다가 모래시계에서 한번 이렇게 그 짝대기 든 그 누구야? 이정재 짝대기. 최민수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기억 안 나?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이정재다. 그때 이정재가 보디가드 그 고현정이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같은 역할로 나왔었잖아. 그죠? 근데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정재가 조연인데도 그 범죄도시에서도 그런 조연이 뜬 그거 있잖아. 그 뚱땡이 그 이름이 뭐지? 아니 마동석 말고 조연으로 뭐지?
아니 그 남자의 그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 아이씨, 모르면 말고. 운동선수가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한 방 맞고 쫙 자빠져가지고 그런 애 있잖아. 아, 초롱이. 네가 초롱이구나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 초롱이. 아이씨. 초롱이 몰라? 초롱이? 죄송합니다. 저는 범죄도시나 이런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동석 씨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되게 웃기는 게 단역으로 나왔던 초롱이만 떴었던 영화예요. 그 초롱이. 되게 재밌는데 그 양반. 그래서 그게 그 양반이 그 초롱이로 떠가지고 SNL로 나오고 이랬었어. 야, 난 텔레비 안 보는데. 나 텔레비 안 보는데 나. 영화도 안 봐요. 영화도 안 봐. 그냥 영화 소개시켜주는 그런 유튜브 그런 걸 보지. 인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그리고 그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근데 안 봐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몸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몸 쓴다는 것 자체도 예전에는 천하게 봤었어요. 몸 쓰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몸을 노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예전에는 노출이 심하면 그러니까 노출이 심하다는 게 지금 개념의 노출이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유관순 복장, 그 모나미 볼펜 복장만 갖고도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었고, 그런데 미스코리아 대회 같은 경우는 야 그게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에 가장 미스코리아 대회가 전성시대, 그러니까 좀 볼 게 없었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전국적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미스코리아 대회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면 이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동건 씨인가 그 맨날 그 쓸데없는 거, 대도 않는 거 물어보면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미용실 그 사장님이 나오라. 맨날 똑같아.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으면 네가 사퇴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영복 심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논점이 될 만한 왜 7, 8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논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존재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벗고 웃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 쓰면 또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왜 공부를 애들을 계속 돈 들이면서도 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몸 쓰는 일을 안 했으면 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재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몸 쓰는 쪽은 재취업이 쉽고 이제 펜 굴리는 거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정년퇴직하면 진짜 어디 경로당에서도 쓸모가 없죠. 진짜 망고에 쓸모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뵈니까 한 50대 50 초중반에 이렇게 정년을 하시고 나오면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몸 쓰는 쪽에 있었던 기술직들은 공장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재취업이 돼요. 월급은 적어졌지만 금방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성실하거든. 오히려 연세가 있으셔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금방 되고 이제 사무실에서만 계셨던 분들은 천덕꾸러기지. 그리고 또 자기가 무너지니까 또 뭘 하냐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는 소리를 해요. 되도 않는 아는 소리. 그래봐야 개쩔이지 뭐가 있어. 현직에 있을 때 누가 들어주는 거지. 누가 그거를 들어줘. 그게 현실이죠 지금.
시절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점들인데, 아무튼 노동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에는 몸을 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출이 심하고 이러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곱상하고 귀족적으로 이렇게 잘 입고, 그래서 신들도 제석천, 범천 이렇게 보면 약간 귀족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직급이 높은 거. 그리고 약간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뭐 이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문관복장, 무관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관복장, 무관복장, 왕복장. 왕복장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무관도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게 보죠. 그게 이제 유교 문화. 꼭 그들이 낮으냐? 말로는 뭐 문무양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를 양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거는 물론 평민보다는 나은데, 있는 집에서 몸 쓰는 사람들을 대하겠냐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그게 조선시대 때만 그랬냐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정중부 무신의 난이 일어난 거 아니오. 아니, 그렇잖아요. 김부식 손자가 정중부 수염 태워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꼬장 부리면서 장군 수염을 태워버리니까. 지금은 수염이라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남성의 권위의 상징인데, 그거를 태우고 이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 벌도 안 되는 놈한테 하니까 그냥 모욕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그 양반도 정중부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무장이고 장군이고 이러면 탁 털어야지 사람이 쪼잔하게 말이야. 그걸 또 가슴에 탁 안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난 뒤에 쫌생이 똑같은 놈들이지. 그래서 봐봐, 보면 힘쓰는 사람, 벗은 사람 좀 떨어지게 보는. 이게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맞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지금은 뭐 연예인들도 벗는 애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벗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잘 벗으면 섹시하다 하는 거예요. 시절이. 예, 잘 벗으면 섹시한 거고. 운동선수 다 벗고 나오는데? 아니, 맞잖아. 누구는 쫄쫄이 입고, 누구는 벗고. 이게 운동선수들의 기본 복장인데, 난 사실 그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제일 좀 약간 쪽팔릴 것 같은 사람들, 피겨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쫙 이렇게 부서 나오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람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이해가 돼. 그래도 입을 때도 쉽지 않고 아마 벗을 때도 쉽지 않을 걸. 그런 거. 수영복도 전신 수영복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특히 옷을 입었더라도 몸이 느껴지는 옷을 입으면 떨어지게 받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노출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목민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복장이 지금 유목민의 옷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의 옷의 특징은 뭐냐면,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 몸의 형태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살이 쪘다, 늘씬하다, 배에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할 수 있잖아. 농경 문화의 옷은 이렇게 저처럼 품이 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가오잡는 거예요. 마치 뭐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몸선이 안 보여. 몸선이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은 이게 사이즈가 있는 옷이고, 이런 옷들은 사이즈가 있긴 한데 위아래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찌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숨쉬기 힘들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냥 입으면 되죠. 살 빠지면 어떻게? 그냥 입으면 되죠. 이게 한복이에요. 한복. 네? 아니, 완전하진 않아. 그러니까는 저랑 비슷한 체형들만 가능한 거고, 너무 키가 작거나, 여러분이 제 옷 입잖아. 그러면 연미복이다. 끌고 다닌다. 바닥 쓸고 다닌다. 이렇게 이거 마녀인가요? 이러면서 막 쓸고 다닌다.
그래서 세탁소에 이런 거 맡기면 세탁소 그 하는 사람이 되게 짜증낸다 하거든요. 왜? 두 벌 값인데. 일은 두 벌 일인데 이게 한 벌인가요? 이거 벌수로 제한해야 되나요? 돈을 더 받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제가 맡기지는 않는데 그런 이거 데리는 데만 해도 힘들었어요. 뭐 이런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왜 금강역사는 상위를 탈의하고 있느냐? 그건 세 보이려고. 그럼 왜 하위까지 탈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바리 메이죠. 야, 그게 귀족이나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거기까지 까고 있으면, 야, 그게 뭐야? 뭐 장난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깠습니까? 우리나라 안 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까고 있을 수도 없어. 왜? 겨울에 어떡할 거야? 아무리 운동했어. 내가 김종국이라도 한겨울에 상체를 벗고 문 밖에 서 있어 봐라. 야, 그거 못 버티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인도는 덥잖아요. 인도는 무더우니까, 그리고 무더운 쪽의 특징이 노출에 관대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운데 누가 뭐 옷 제대로 입나? 그냥 대충 입는 거지. 그리고 천은 언제나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대충 입는 문화들도 있고, 그다음에 귀족들은 뭐 입냐? 시스루 입죠. 그렇게. 그래서 비단 같은 거 이렇게 막 투명한 거 막 이런 걸 싹 이렇게 그런 걸 사라라고 하는 거고, 고려불화나 이런 데서 보면 관세음 보살님이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이 다 보이죠. 몸이 다 보이죠. 그런 거 입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돌쇠만 위를 안 입은 게 아니고, 옷이 비싸다니까 예전에는. 맞다.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 있는데. 아편전쟁 터지기 전에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걸륭제 때 영국이 이제 청나라에 무역을 요구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값싼 직물이 있다. 기계잖아. 지금 기계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 손으로 이거 이거하고 비교가 돼? 그래서 우리랑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걸륭제한테 얘기를 했더니, 걸륭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산 섬유가 훨씬 더 쌌대죠. 중국에는 3억의 노동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이겼어. 인간이 기계를. 노동력이 얼마나 싼지 산업혁명이 돼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그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편을, 그건 진짜 영국이 얼마나 양아치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나 어떤 집단이 아편을 파는 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아편을 팔았어. 야, 그건 미친 나란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재밌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값싸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입고 다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 내려가면 시골에 애들도 대부분 다 헐벗고 다녔거든. 그러나 엄마가 옷을 잘 안 입혀주더라고, 시골에서는. 왜? 애가 뭐 자꾸 싼데 하고 싸기 좋으라고. 그렇게 옷 안 입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 상황에서 싸면 어떤 경우는 개가 비대 역할도 해주고요. 비대의 시작이 우리나라야. 진짜 있었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었어. 그래서 그게 경쟁이 붙으면 싸고 나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게 똥개인데 싸고 나서 먹는 게 아니고, 너무 개들끼리 치열하면 싸기 전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렇게 문대,
그러다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앞에 걸 물어서 그게 한번 씹히면, 그게 알이 씹히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4시 들어오는 사람들에 보면 개한테 물려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고의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게 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모르면 왜 개한테 그걸 물릴 일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 입장에서는 그건가 저건가 이렇게 개눈깔이죠. 개눈깔. 거지 같은 거 가르쳐준다. 근데 그런 내시들이 생각보다 괜찮아. 왜? 자르는 과정에서, 후천적 내시들이 자르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하잖아. 마취도 없고 소독도 없는 상황에서 잘라봐라, 이게. 그러면 과출혈로 간다니까. 그리고 안 그러면 잘못하면 파상풍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이런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다. 자, 우리나라가 60년대, 50년대 이런 때 파상풍으로 죽는데, 그 파상풍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탯줄 자른 파상풍이에요. 탯줄 파상풍. 집에서 애를 낳고, 병원에서 낳는 게 아니고 집에서 애를 낳고 가위로 자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현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불에라도 이렇게 한번 라이터 하든지 뭐 이래갖고, 라이터는 당연히 없지만 뭐 수태라도 한번 쑤셔가지고 소독 개념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저분한 데 놨던 가위를 가지고 탯줄을 자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엄마는 버티는데 애는 골로 가는 거지. 그래서 파상풍으로 죽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그게 여러분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톡해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아유 톡한 것들. 아 진짜 진짜 나랑 있으면 쓸데없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노동력이 그렇게 쌌었고, 한때는 노동력이 진짜 쌌었고, 그리고 그렇게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옷을 입힐 거냐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있었다. 등목 이런 거 까고 그냥 하는 거요. 그럼 막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물을 중간부터 부어줘야 되는데, 이제 엉덩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젖게 만들고 뭐 이렇게 붓지. 바가지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C컵하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재밌어. 그리고 이제 자꾸 그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엉덩이를 막 들어 세우거든. 그러면 또 머리 쪽으로 부어가지고 사람이 물 먹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었다. 그런 거. 지금은 누가 까고 등목하고 이거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무슨 소풍 같은 거 가고, 뭐 어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현장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만에, 서울의 학교에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거 갔다 오면서도 그냥 길에서 그런 걸 해요. 남자애들은. 그랬었어. 그래서 까는 거는 아무튼 좀 천한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는 거고. 그래서 천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다, 나는 잘 지킨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보디가드다, 그리고 수문장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금강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문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아금강하고 흉금강, 나라현금강하고 밀적금강. 밀적금강은 아마 제 기억에는 보적경에 보면 밀적금강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강 역사거든요. 대표적 금강 역사. 원래는 하늘에 사는 하늘의 문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신들의 문지기.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세트로 왜 CCTV인가 자동차 안에 그 TV 달 때, 그 카메라 달 때 다 본다. 다 본다. 다 지킨다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술은 부처님 제자인가요? 그 옛날에 유행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더라, 수행을 했다더라, 티베트에 예수 이야기가 있다더라, 이런 쌉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관련된 대표적 쌉소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쌉소리 있냐면 마리아가 애 데리고 가가지고 저쪽 어디야 프랑스 쪽으로 갔다더라. 그 예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가 아니고 소설도 있었잖아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소설은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영화는 그닥이었죠. 별로. 그 이제 추리물이라는 게 진짜 잘 만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추리물은 좀 아기자기하고 막 이렇게 숨막히는 이런 건데 그게 영상으로 묘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다빈치 코드. 그 다음에 성배와 관련돼서 성혈 이런 얘기들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는 게 있죠. 그런 떡밥들이 몇 종류가 있어. 그 중에서 불교랑 관련된 떡밥이 인도에서의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떡밥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여러 권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그런 책들을 또 열심히 봤었죠. 90년대 생이긴 한데 지금 전생에 반 전생에.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제자 무덤 중에 하나가 인도에 있죠. 도마 무덤 첸나이에 있습니다. 첸나이 인도의 남인도 쪽의 첸나이. 제가 그 도마 성당에 갔었습니다. 그 도마 얼굴 보러 내가 갔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12제자 중에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하듯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근데 거기는 상당히 신비적인.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 인도까지 간 사람도 있으면 예수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래서 그런 썰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